이번엔 참인 명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해봅시다. 잠깐 보죠. 명제는 참과 거짓이 명확한데 그 중에서 참인 명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특정 명제가 있습니다. 조건과 조건, 참거짓이 없는 조건과 조건이 다음처럼 만들어지면 명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은 동물이다. 참인가요? 사람은 동물이다. 맞잖아요. 그쵸? 얘는 참이에요. 이는 자연수이다. 참인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야구는 스포츠이다. 얘도 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참인 명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과 결론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을 비교해 봤었을 때 다음처럼 이렇게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P이면 Q이다가 있었을 때 이 화살표를 놓아주는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야지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집합관계는 다음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진다면 Q가 P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라면 동물이면 사람이다. 거짓이죠. 맞습니까? 포함관계가 반대면 안 된다고요. 자연수이면 이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야구는 스포츠이다가 맞는 말이지만 스포츠는 야구이다. 안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었을 것 같아요. 보죠. 2 더하기 3 이거 자체로는 참 거짓이 없는 조건이에요. 그죠? 2 더하기 3은 5이다. 참이죠. 그리고 5는 2 더하기 3이다. 이 말도 참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뭐 5 곱하기 1도 있잖아요. 그건 지금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를 만드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라는 크기와 2 더하기 3의 크기를 묻고 있는 거니까 반대가 돼도 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P는 Q의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은 항상 Q의 부분집합이 됐을 테니까 P와 Q가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될까요? 항상 작은 것은 아니고 같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것들도 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표현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P 교집합 Q는 P. 그렇죠? 부분집합 관계일 때 교집합은 작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P 합집합 Q는 Q. 부분집합 관계에서 합집합은 큰 놈이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P의 여집합과 Q를 더하면 뭐가 나왔었죠? 생각해봐.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P의 여집합이 합집합 Q라면 이거는 짐작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결론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P 여집합 합집합 Q는 다시 보세요. U가 있는데
P가 요만해. Q는 이따만해. P의 여집합은 뭐였을까요? 이런 애들이 P의 여집합이죠. 맞습니까? Q는 얘죠. 합집합은 U. 합집합은 U입니다. 다른 경우도 성립하는지 한번 볼까요? P가 있고 Q가 있어요. P의 여집합은 Q는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 됩니까? 아니죠. 이만큼 비게 되잖아. 그렇다면 U가 되려면 어떤 모양새여야 된다고? 이러한 모양새여야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간에 동치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대신에 이 표현이 대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두 집합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떠오른 후에 그 다음부터 문제를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조그만한 놈이 나를 빼? 이렇게 된다. 또는 차집합은 서로 다른 관계니까 Q에 속해 있던 P라는 놈이 나는 너와 이런 점이 달라 라고 한다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없죠. 공집합 관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었죠? 또 기억나는 사람? 이거 지난 시간에 풀겠었는데.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비교해 보시면 얘가 더 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작은 놈이 갖지 못한 것과 큰 놈이 갖지 못한 걸 따지면 작은 놈이 갖지 못한 게 더 크죠. 아직까지 내가 가질 게 더 많으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P의 여집합은 아까 뭐라 그랬는데 그랬었죠? 나 P. 맞습니까? 조건으로 표시하자면. Q의 여집합은 나 Q. 화살표를 놓아주는 방향으로 입을 벌린다고 했었으니까 화살표를 내가 이쪽으로 날린다면 이 명제가 방금 참이었잖아? 그렇다면 이 명제도 뭐여야 된다? 참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 Q이면 나 P다도 참이 되는구나. P면 Q이다가 참이 되게 되면 나 Q 서로 간의 위치가 바뀌면서 낫을 붙인 놈이 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걸 나중에 이렇게 배우죠. 이게 뭘까요? 당연? 당연은 아니고 이 명제를 우리는 디귿 이응 명제라고 부릅니다. 떠올려봐봐. 우리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네. 정답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참고로 거짓인 명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인 명제가 있었다면 얘네들은 이런 부분 집합 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P면 Q에다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다음 같은 부분 집합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이 다음 같은 관계에 놓여져 있을 거고 얘가 이런 조건들을 다 성립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아니다, 얘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할 텐데 P-Q가 공집합이 아니란 뜻이잖아. P-Q가 의미하는 바가 여기지.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네. 거짓인 명제에서. 따라서 거짓인 명제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어딘가에 뭔가가 있어. 요 표시한 부분 있죠.
P-Q에 해당되는 바로 이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 뭔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발레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는 반드시 발레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잠깐 또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봅시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연히 명제라는 놈은 참과 거짓이 명확할 테니 시험 문제 내시는 분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 거냐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만족시켜야 되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찾아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어떤 명제를 주고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찾는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참인 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 진리집합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단어에 상관없이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명제의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시려면 먼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봤듯이 사람은 동물이다. 당연히 참인데 왜 참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이 동물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를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진리집합에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동물의 진리집합에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도 있을 거고 토끼도 있을 거고 뭐 강아지, 똑같은 얘기네.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음 같은 관계가 있을 테니 참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방법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참이죠. 맞아요.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불러?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 ABC가 있는데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 얘네들이 두 밑각이 왜 같은지를 증명해 보는 거야. 이게 왜 참이냐고 물어봤었을 때, 아니 두 변의 길이 같으면요, 제가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이 점을 제가 D라고 잡는다면 삼각형 ABD, 수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보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봅시다. 그럼 만나는 교점을 D라고 잡아보도록 하죠. 다시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어디인가 생기겠죠. 그럼 그놈을 D라고 잡는다면 삼각형 ABD가 있을 거고 삼각형 ACD가 있을 텐데 두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왜? AB, AC 똑같고 AD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두 각의 크기는 똑같아.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SAS 합동인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합동이니까 당연히 대응각인 각B와 각C가 같겠죠. 이걸 배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고. 그렇다면 이 명제가 참인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대우를 활용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n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이다. 어떠한 숫자가 제곱했을 때 홀수이면 n이 홀수이다. 증명하기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얘에 대한 대우를 만들어 보자고요. 얘에 대한 대우는 뭐가 됐을까요? n이 홀수가 아니면 뭐야? 짝수. 기억나시죠 지금?
P면 Q에 대한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예요. 알겠죠? 따라서 n이 홀수가 아니면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다. 홀수는 2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1 또는 자연수 마이너스 1인 거고 짝수는 2 곱하기 n인 거죠. 따라서 2 곱하기 k. 따라서 n이 2k라면 이제 또 증명해 보는 겁니다. n이 2k라면 n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2k에 대한 제곱이 됐을 거고 4k 제곱이 됐을 테니 얘는 2 곱하기 2k 제곱이므로 아 짝수구나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네가 참이네. 그렇다면 당연히 너도 참이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참거짓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우선 거기에다가는 요것만 좀 필기해보죠. 참인 것을 찾아내는 첫 번째 방법 진리집합을 이용한다.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실제로 증명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우 명제를 활용한다. 이것만 빨리 착착착 세 줄만 적읍시다. 이 얘들은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냐면 지금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다면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내가 얘에 대한 진리집합을 찾아낼 수 있나? 진리집합이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면 내가 얘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이것도 좀 애매해. 그럼 대우를 쓰면 좀 편한가? 좀 편하겠다. 그럼 대우를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 거짓인 명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거짓인 명제를 찾아내는 방법도 여기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진리집합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거야. 이거면 당연히 얘는 거짓인 거죠. 다시 말하면 P면 Q가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 수업 시작하실 때 얘가 아니란 얘기는 얘가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있을 것이다. 얘가 있을 것이다. P를 만족시키면서 Q라는 조건은 불만족시키는 뭔가 이러한 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뭐라 부른다고? 발레. 발레를 단 하나라도 찾으시는 겁니다.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단 하나라도. 그것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의 약수는 6의 약수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인 거죠. 왜? 발레를 찾으시는 거죠. 얘는 만족시키는데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애 누구 있어? 4. 그 값 4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이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귀루법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 지금 하는 것은 이해 정도만 해주시고 좀 이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루트 2는 무리수잖아. 얘는 거짓이에요. 얘는 거짓인데 얘를 증명 한번 해봅시다. 왜 거짓인지. 누군가가 루트 2를 계속 유리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렇다면 난 이런 방법을 쓸 거라고. 루트 2? 야야 그래. 그럼 네 말대로
내가 유리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렇다면 루트 2는 뭐가 된 거야? A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약분 다 되었을 기약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유리수라는 얘기는. 맞니? 그리고 A하고 B는 서로 소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B는 루트 2 A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B제곱은 2A제곱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테니 따라서 B제곱은 2의 배수, 다시 말하면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B제곱이 짝수면 자연스럽게 B도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잖아. 그저 B제곱이 홀수면 B가 홀수였던 것처럼 B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가 됐겠죠. B가 짝수야. 그렇다면 내가 얘를 B를 특정값 2K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K는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B는 2K라고 한다면 B제곱은 뭐가 된 거야? 4K제곱이 됐겠지? B제곱이 4K제곱이 됐을 테니 내가 요 놈을 여기에다가 요렇게 넣어준다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거라고 4K제곱은 2A제곱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A제곱은 2K제곱이 됐겠지? A제곱이 2K제곱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A제곱이 2의 배수란 얘기지. 맞니? A제곱이 2의 배수 짝수였다는 얘기는 당연히 A도 뭐가 된 거야? 짝수였다는 얘기가 됐을 거고 A는 2 곱하기 얼마? L은 자연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하지만 얘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B도 2K, A도 2L. 다시 말하면 A하고 B는 2라는 공통인 소인수를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인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네 말대로 유리수라고 생각하고서 쭉 써봤더니 말이 안 되더라. 따라서 나는 네 말처럼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 라고 증명을 하자는 거죠. 따라서 네 말은 틀렸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귀류법, 간접증명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거짓인 명제 요거 정도 붙여보죠. 거짓인 명제는 지금처럼 발레를 찾아주시면 되고 또는 간접증명법이나 귀류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